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3일 토요일 저녁 해피타 코리아 방송 미국 유타주 드레이퍼로부터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동쪽 산에 눈이 내렸습니다. 5월 말인데 눈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상당히 좀 추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하루 매우 기쁜 출발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뒤뜰에 사슴 한 마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신발끈을 메고 밖으로 나가니까 또 까치 한 마리가 소나무에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까치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길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까치가 서울에 있는 까치, 고향 경북에 있는 까치와 모양이 똑같습니다. 크기도 똑같고요. 그리고 조금 뛴 다음에 반환점을 돌아서는데 거기에 자동차 하나가 있었는데 현대자동차였습니다. 아침에 현대자동차 보는 것도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달리면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손을 흔들었는데 다 이웃들이 손을 다 흔들어서 답도 해주고 뭐 이 정도면 기쁜 하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낮에는 아들하고 잠깐 외출했다가 홈디포는 뭐 미국에 계신 분 잘 아시겠지만도 이 건축 종합 자재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요즘 꽃도 많이 팝니다. 잔디도 팔고. 그래서 오늘 저는 무궁화 한 그루를 구입해 왔습니다. 유난히 드레이퍼에는 무궁화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선거운동하면서 가가오를 하면서 보니까 여기가 한국인가 할 정도로 무궁화 나무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서울에서 뭐 대구에서 제가 무궁화 나무를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무궁화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저도 꼭 한 그루를 심어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에요. 유타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놀이시설 라군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찍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두 달 가까이 변변한 놀이시설도 못 가고 집에서만 답답하게 지내는 어린아이들이 기쁘게 놀았습니다. 신난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뿐만 아니었습니다. 부모들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 놀이기구를 타면서 즐거운 모습을 보였다고 데저렛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물론 뭐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거리 두기는 했지만도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뭐니 뭐니 해도 이 놀이시설보다 더 좋은 곳이 없죠. 또 이런 놀이시설을 가면서 자란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늘 생각이 날 겁니다. 저는 뭐 시골 깡촌에서 자랐으니까요. 개울물에 가서 물고기 잡고 또 산에 올라가서 전쟁놀이 하고 자치기 하고 하던 생각이 주로 많이 납니다. 다음 소식은요. 어제 보도해 드렸습니다. 샌디 9600 사우스 쪽에서 17살 난 소년이 바로 자기 집 앞에서 총을 맞고 쓰러졌고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참 17살인데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방범용 카메라에 설치되어 있는 녹화 내용을 통해서 차량을 확보하고 용의자 2명을 체포해서 지금 솔트레이크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범행 동기를 지금 캐묻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뭐 주말에 유타의 솔트레이크에 사건 사고가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오늘 새벽 2시경에 시내에서 히스패닉 남성이 경찰이 쏜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집단으로 다툼이 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을 하고 나니까 그 중에 한 명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해서 그 사람과 대치를 하는데 그 가운데 아마 경찰이 총을 발사했는데 유니파이드 폴리스에서는 그 숨진 사람이 무기를 소지했는지 또 경찰이 왜 총을 발사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다가오면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손을 들고 경찰에게 일단은 뭐 내가 무기가 없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협조해야죠. 뭐 도망간들 어디를 가겠습니까? 뭐 죄를 지었으면 죄를 받으면 되고 근데 도망가다가는요 이 사형을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든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또 새벽엔요 웨스트 조던 7800 사우스와 레드 쪽에서
녹대의 차량이 추돌해서 20대 한 명이 숨지고 또 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보통 주말에 사고가 많이 나죠. 그리고 또 밤에 많이 납니다. 밤에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좀 과속한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는 뭐 밤에 이루어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는 정말로 그 시와 장소가 예고되지 않습니다. 어제 또 9시 40분경에요. 북쪽에는 옥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이 트럭에 치여서 숨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어제 드레프에도 비가 왔지만 옥동에도 비가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사고 당시에는 비도 내렸다고 하는데 목격자에 의하면은 녹색 불이 켜져서 건너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호등이 있지만도 신호등만 믿고 신호등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건너가다가는 가끔 가다가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안전수칙 오는 차량 확인하고 또 가까이 오는 차량 같은 경우 운전자와 눈을 마주쳐서 내가 건너간다는 그 의사 표시를 서로 하고 교감이 이루어진 다음에 건너가야 할 것입니다. 43회 아시안 페스티벌이 코비드19로 말미암아서 연기되었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 날 장소는 같은 장소입니다. 마운틴 아메리카 엑스포 구 샌디 엑스포에서 치러진다고 리완 43회 준비위원장이 밝혔습니다. 한인 교민들 가운데서 음식 부스를 설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아시안 페스티벌에 공연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곧 열릴 아시안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뭐 더욱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캐년 교육청에서는요 6월 30일까지 18살 미만의 학생들에게 무료 점심과 아침을 계속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서 학교에 가서 도착해서 이제 음식을 이제 갖고 오면 되는데요. 지금 캐년 교육청에서는 14곳에서 음식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1시간 동안 음식을 나눠줍니다. 자동차에서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집 오게 돼 있고요. 근데 힐크레스트 고등학교는 공사로 말미암아서 5월 29일까지만 하고 중단합니다. 인근에 있는 학교에 가서 음식을 갖고 오면 될 겁니다. 그 14곳에 대한 장소는요. 캐년 교육청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타를 비롯한 미국 전 세계에 한국 입양아들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요. 한국 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 입양아들은 한 2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한 17만 명인데 그러나 이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입양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그걸 포함하면은 한 2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간 추정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한 60 내지 70%에 해당하는 12만 명이 미국으로 입양되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타주에도 입양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펜실바니아에 사는 32살의 한 입양아로부터 생부모를 좀 찾아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는 거는요. 입양 서류에 적혀있는 즉 나이가 1988년 5월 9일생으로 추정돼 있고 그리고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났고 아버님 성함이 그 입양 서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버님 성함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원영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영권으로 되어 있고 원주 원씨입니다. 원씨는 아마 제가 조사해보니까 원주 원씨 하나밖에 없는데요. 전국에 한 13만 명 정도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저스틴 잔슨 씨는 현재 펜실베니아주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고 지금 한 2살 때 입양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저는 이 원영권 씨를 찾기 위해서 원주 원씨 종친회에다가 연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주 원씨 중에요. 이름 있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보니까 현재 원유철 그 정치인도 있고 원희룡
제주지사도 계시고 보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원영권 씨를 아시거나 혹시라도 말입니다. 뭐 우리 해피터콜의 시청자 그리 많지 않으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도 아니면은 이 생부모를 찾고자 하는 이 입양아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 계신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영근 씨를 찾고 있습니다. 입양아가 저스틴 잔슨 씨입니다. 해피터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유타에 계시는 우리 입양아 중에 캐리 신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생모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들을 우리 신문에 기고한 바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헤어져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뭐 미국에 있고 대구에 형님과 형수님 조카들이 있지만도 그리고 뭐 자주 통화도 할 수 있지만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랑은 함김에 함께하고 기억하고 베푸는 것입니다. 영어로 TRS, Together, Remember, Share.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비드19로 말미암아 가고 싶은 고향도 못 가고 또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에도 못 오십니다만도 이것이 빨리 풀리고 우리가 서로 만나야 됩니다. 만남은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전화 문자가 아니라 직접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어려울 때는 전화해야 되죠. 문자보다는 전화입니다. 목소리를 들어야죠. 여러분들은 지금 제 얼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얼굴 못 뵙지만도 아침에 달리기 하면서 한 분 한 분 지금 구독해 주신 분 한 140명 정도 되시는데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차제에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규정상요, 1000명이 되어야만이 바깥에서 생방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한 100만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우리 교민들의 그 생활 현장에서 아니면 제가 또 아름다운 곳에서 멋진 곳에서 생방송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여기서 허름한 구멍가게에서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독 꼭 해주시고 이미 하신 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위에 계신 분들에도 뭐 유타 소식이 그렇게 아직은 중요하거나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도 한 번 정도 구독을 좀 권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1000명 이상이 늘어나면 제가 이 전화기를 들고 밖에 나가서 아름다운 곳에서 직접 생동감 넘치게 제가 방송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라라 트럼프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라 트럼프. 글쎄요. 트럼프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트럼프 가문이겠죠. 맞습니다. 제가 오늘요 라라 트럼프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보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도널드 트럼프로부터도 받았습니다. 보셨습니까? 자, 라라 트럼프는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의 둘째 아들 에릭 트럼프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한테는 며느리가 되죠. 이 라라 트럼프가 보낸 이 편지를 제가 읽어보니까요. 그 안에는 이런 이제 그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이 봉투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우편 요금은 낸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트럼프 미국이여 다시 한번 위대하라 위원회에 보내는 거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요. 그 트럼프 생신 축하 메시지를 적으라는 카드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에게 더욱더 건강하고 승리로운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프레지던트 트럼프 해피 버스데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월 14일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74세가 됩니다. 1946년생이죠. 그래서 며느리가 말이죠. 이렇게 시아버지를 위해서 그것도 대통령 공민인데 이렇게 제 이름까지 다 적어서 했습니다. 휴버트 허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생일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가족에게는 생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Birthday is always special occasion in the Trump family 이렇게 편지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제가 오늘 할 일은 이 카드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에 보내는 축하 메시지를 적어야 되겠죠. 한글로 한번 적어볼까요? 그리고 생일 축하를 그냥 합니까? 말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또 선물 보내라고요.
신용카드 정보 이렇게 보내라고 35불, 70불, 105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진짜 재밌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도 이것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있었다면은 큰일 나죠. 뭐 신문과 언론에서 또 시민단체에서 아마 정신 나간 며느리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 트럼프의 50회 생일, 이게 4월 26일이었습니다. 생일을 앞두고 이 비슷한 편지를 저한테 또 보냈습니다. 부인 멜라니아가 지금 50회 생일 맞이하니까 축하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아리송할 때도 있고 참 재미있습니다. 요지경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6월 14일 우리 도널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의 생신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요, 뭐 제가 또 공화당원이다 보니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분 가운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싫어한다든가 또 그분을 싫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대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좀 이렇게 걸러지지 않는 표현은 싫어하지만도 좋아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 포스 팀 진두지휘하면서 백악관에서 2시간 가까이 말이죠. 지금 74세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74세인데도 불구하고 2시간 동안 옆에 서 계시고 또 직접 발표하고 원고 없습니다. 그건 그대로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는 거 보면은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지금 또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한판을 벌이기 위해서 하는 거 보면은 용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것에 어떤 잘잘못을 떠나가서 정말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국민들에게 믿음직하고 또 힘을 주는 면은 높이 취하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요 1시 30분 현재 유타주의 누적 검사자 수를 알아보겠습니다. 19만 779명입니다. 그리고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203명이 늘어나서 8,260명입니다. 입원은 676명이고 사망자도 어제보다가 2명 늘어났네요. 사망자는 지금 4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7명입니다. 근데요, 이 사망자는 비슷합니다. 65세 이상, 85세 사이 되시는 분들이고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또 대부분이요 장기 요양시설에 계시다가 지금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 밝힌 오늘 기준으로 전 세계 감염자 수는 한 500만 명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33만 3천 명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이 못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그래야 제가 잘생긴 진행자가 면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빨리 면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조금 위험 단계가 낮아지고 생활 방역으로 바뀐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됩니다. 이태원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미국도 언제 어디서 큰 확산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손 씻기를 비롯한 개인 위생 그리고 마스크 착용 그리고 생활 거리 두기를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다짐을 합시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번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라! 그리고 행복한 유타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피 유타 코리아! 대한민국 만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좋은 소식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